2부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포체티노가 가고 무리뉴가 왔다. 20일 날 이 소식이 들렸거든요. 두 분 딱 이 소식 듣자마자 어떤 생각 드셨어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일단 포체티노 감독이 갔다. 그 속보가 딱 떴을 때 네. 아, 포체티노가 위너다. 오. 왜 위너냐? 그 외국 지금 언론들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가장 유럽 전체에서 인디맨드 감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놀고 있는 감독 가운데에서 빅리그, 빅클럽, 그렇죠. 돈 많은 클럽, 명문 클럽에서 원할 만한 감독은 포체티노가 됐습니다. 벌써부터 뭐 구애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포체티노 감독은 아마도 토트넘보다 입지가 더 좋은 클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1년의 이 사단의 위너는 결국은 포체티노일 가능성이 높다. 그 소식을 듣고 한 의원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장 의원님은 딱 네.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는 근데 경질을 좀 일찍 시킬 것 같았어요, 느낌이. 왜 그러냐면 토트넘의 최근 경기 내용도 그렇고 토트넘이란 팀 자체가 수익을 계속 내고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유럽 대항전에 진출을 해야 되고 더 여기서 지금 재계약 문제 걸려 있는 에릭센이나 또는 에릭센보다는 조금 동기부여에 있는 것처럼 뛰지만 알더웨르트나 베르통원이나 이런 선수들이 지금 사실상 최근 경기에서 더 전력 외로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방치가 되면 지금 하위권으로 지금 처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반등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조금이라도 더 빠른 시간 안에 일단 유럽 대항전에는 진출을 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 놔야 돼요. 팀 자체로요. 그래야 지금 토트넘 구단 입장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새 구장을 짓고 계획된 어떤 행사들도 지금 완전히 퍼펙트하게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생각만큼 그렇게 본인들이 예상했던 기대치보다 많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돈, 또 예상된 수익에 대한 어떤 좀 부진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토트넘이라는 구단은 근데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큰 구단인데 네. 그게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나 유럽 대항전 진출권조차 놓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조금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아마 수뇌부 입장에서는 포체티노를 빨리 경질하면서 일단은 기존에 약간 문제가 되고 있고 감독과의 어떤 신뢰관계나 팀하고의 재계약 문제에서의 문제가 된 선수들을 빨리 추스리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빠른 시간 안에 팀의 응집력을 조금 강화시킬 수 있는 감독으로 순위를 좀 올려놓는 게 좀 급선무라고 보여졌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부터 포체티노 감독은 계속 구단 수뇌부에서 투자를 안 한 거에 대한 불만을 언론상에 노출시켰고 그렇죠. 구단은 맨날 비즈니스에만 생각을 한다. 그랬고 올 시즌 와서도 그러한 구단과의 잡음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경질을 해야 되는데 어떤 타이밍에 하느냐. 좀이라도 빠른 타이밍에 해야 됐고 아마 조세 무리뉴 감독하고도 사전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는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조세 무리뉴 감독은 많은 선수 영입을 바라는 감독인데 지금 사실 구단은 그렇게 쓰는 구단은 아니잖아요. 그런 이해관계도 사전에는 어느 정도 절충이 돼서 이해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딱 교체가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포체티노 감독 입장으로는 상당히 아쉬운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죠. 구단은 투자를 안 해줬고 그런 상황에서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려놨는데 여러 가지 뭐 재계약 문제나 이런 문제들 뭐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생기면서 본인도 동기부여가 떨어졌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지금 시즌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빅클럽들이 지금 매물 한 매물이 하나 나왔네 지금 네. 그러고 있는 분위기죠. 네. 근데 다만 이제 두 가지 측면은 있어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일단 포체티노의 경질 소식이 알려졌을 때 상당수의 잉글랜드 쪽에 이제 뭐 유명 축구인들 일단 토트넘을 좀 비판하는 반응들이 많이 구단을 나왔죠. 비판하는 네, 게 맞아요. 수밖에 왜? 없는 상황이에요. 예. 포체티노가 에스파뇰 사우스햄튼 거쳐서 이제 토트넘에 입성한 이후에 지금 4년 연속으로 4강 이내에 들었죠. 그러면서 아스날보다 지금 매 시즌 순위가 높았어요, 사실. 토트넘이 원래 그런 팀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포체티노 감독 휘하에서 지금 많은 선수들이 절정기에 올랐고 그 가운데는 물론 손흥민 선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또 몸값도 또 천정부지로 된 선수들도 많아요.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영입 제로 속에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라는 또 신화를 썼어요. 그러면은 축구계의 또 유명 인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야, 포체티노가 토트넘을 정말 바꿔놓은 게 얼마고 네. 해준 게 얼만데 그 악조건 속에서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럴 수가 있냐. 너무한 거죠. 이거는 좀 성급한 결정일 가능성이 높고 보통 이렇게 감독을 교체하게 되면 적어도 이제 A매치 기간이면은
A매치 기간 이제 돌입할 때쯤 감독을 교체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든가 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A매치 기간이 끝나서 이제 선수들 돌아올 때가 딱 그러니까요. 됐는데 감독을 치워버렸어요. 그만큼 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들하고 이제 서로 작별 인사할 시간도 안 주고 이제 요 타이밍에 한 것도 타이밍도 좀 문제였고 네. 포체티노가 지금껏 토트넘을 정말 한 계단 올린 게 아니라 거의 뭐 두세 계단을 지금 업그레이드를 시켜놨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런데 그런 감독을 어떻게 이렇게 내칠 수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 분개한 사람들이 많긴 한데 맞아요. 그럼에도 장 의원님 하신 말씀에 저는 어느 정도 동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다니엘 레비와 이제 토트넘 수뇌부의 문제가 있을 있죠. 거다. 문제가 있는데 포체티노 감독은 제가 봤을 때는 토트넘과의 동행의 유효 기간은 이미 끝난 감독이라고 저도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사실 가장 좋았던 그림은 리버풀 팬들에겐 죄송하지만 토트넘이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유럽 챔피언에 올라요. 리버풀을 꺾고 그랬으면 아마 그 다음 날 포체티노가 멋있게 작별 인사하고 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러니까 포체티노가 그 우승만 했으면 이제 토트넘에서 이룰 거 다 이뤘어. 조세 무리뉴도 인터밀란에서 트래블하고 나서 바로 선수들한테 작별 인사했잖아요. 나 이제 정상일 때 간다. 떠나는. 그러니까 포체티노와 토트넘에게 가장 좋은 그림은 사실은 그거였을 텐데 그게 준우승으로 끝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어거지성으로 계속 온 거예요 지금. 포체티노 감독 입장에서도 바로 뭐 준우승했는데 내던지고 뭐 이러기도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왔는데.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선수들 베르통원, 알더베이럴트, 에릭센 이 선수들은 이제 한 달하고 한 열흘 있으면 어떠한 클럽과도 자유롭게 이제 이적 협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FA 죠. 신분이 돼요. 이제 거의 프리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 이 선수들은 사실상 동기부여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 좀 그렇고 뭔가 그런 상황 속에서 팀 분위기가 또 예전에 그 토트넘에 정말 단합된 그런 분위기가 나오질 않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데니 로즈 선수 보세요. 데니 로즈 선수는 사실 계약 기간만으로 따지면 좀 더 긴데 나 그거 채우고 그냥 나갈래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결국 뭐 로즈, 알더베이럴트, 베르통원 그리고 정말 플레이메이커로서 토트넘에서 중요한 걸로 따지면은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에릭센까지도 지금 예전 모습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제 구단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체티노 감독으로서는 더 이상 이른바 라커룸, 영국에서는 보통 드레싱룸이라고 많이 표현하지만 그 드레싱룸을 장악하는 것이 이제 사실상 불가능이다. 지금은 사실 승점차가 그렇게 뭐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뭐 순위는 14위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14위와 한 6위, 5위, 6위 정도의 차이가 지금 몇 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든지 이제 어느 정도 순위까지는 올라갈 여지도 있는 순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이제 수뇌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개선의 여지보다는 점점 더 악화될 여지가 더 큰 상황으로 판단을 저는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일견 보면 포체티노가 여태까지 해놓은 업적과 그 정말 놀라운 토트넘의 발전상에 비해서는 너무도 좀 잔혹하고 좀 예의 없는 경질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사실 이 경질에는 어느 정도의 그 논리와 또 합리적인 근거는 저는 충분히 있었다. 예견된 일이었다. 예,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또 포체티노 감독이 떠나게 됐고 자유신분이 됐고 그럼 누가 토트넘의 또 수장이 될 것이냐라고 기대를 했는데 정말 기대보다 더한 사람이 왔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었죠. 무리뉴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팬들이 굉장히 이제는 토트넘 빅클럽 대열에 합류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리뉴가 오면 빅클럽이 되네. 그거 한 말씀만 드리자면 사실 조세 무리뉴라는 감독을 데려오는 거는 다니엘 레비와 토트넘의 여태까지의 그 정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세 그렇죠. 무리뉴도 지금 뭐 패널로 방송 참여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급한 것 같아요. 본인도 빨리 현업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조세 무리뉴가 물론 빅클럽들을 많이 맡아왔지만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을 쭉 보면 그렇게 지금 현대 축구 지금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요 젊은 감독들 혹은 나이가 있는 감독들도 상당히 혁신적인 전술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옛날 중하위권 팀들하고 많이 다르고 지금 감독들의 수준들이 변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요즘 한 트렌드의 한 5, 6년 정도의 성향의 그 감독군은 아니에요. 조세 무리뉴 감독. 네. 근데 이제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빨리 선수단 장악, 팀 분위기를 다시 한번 올려서 빠른 타이밍에 지금 무언가 기존에 아까 얘기했던 보스만으로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까지도 신뢰를 빨리 갖고
단기간에 성적을 조금 올려놔야 되는 게 임무예요. 근데 이제 조스 무리뉴 감독에 대해서는 팬들이 워낙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선수들이 무리뉴다 그런 게 있어요. 네. 딱 조세 무리뉴 와서 나는 트로피가 이렇게 많고 해리 케인 너는 최고의 공격수다 세계. 그러면서 뭐 손흥민 나는 너를 최고의 역습형 윙포드 공격수. 그 능력만큼은 조세 무리뉴가 어느 팀을 가도요. 예전부터 쫙 보면 초반에 한 2, 3개월 안에 선수단을 쫙 자기로 만들어 놓는데 능력이 있어요. 네. 어떤 동기부여를 심어주고 또 팀을 응집력을 딱 순간적으로 잡아주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훈련시키는 거 보면은 팬들 아시다시피 무리뉴는 뭐 예전 원투펀치도 얘기했지만 전술 주기화론에 입각해서 딱 경기 분석이 되게 철저하게 들어와요. 선수들한테 다 들어오거든요. 다음 상대할 팀에 대한 게임 플랜 이게 들어와서 그 경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감독인데 선수들이 볼 때는 역시 무리뉴. 그래서 초반에 이러한 분위기를 잡아주는 데는 아주 능해요. 네. 물론 뭐 항상 그랬지만 한 3년 차쯤 되면은 중간중간 언론 플레이에서 선수 이렇게 길들이려고 하는 선수 중에 자기 편이 안 되고 팽 당하는 선수들도 생기고 무리뉴 감독을 싫어하는 선수들도 생기고 완전히 자기 아들처럼 무리뉴 이러는 선수들도 생기고 업적 목표에 미션에 대한 압박과 그 훈련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선수들이 피곤해하는 부분은 있죠. 3년 차 보통 가면 다 그렇잖아요. 항상 매번. 네. 근데 처음에는 이 조세 무리뉴는 확실히 장점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1월 이적 시장에 이 정도의 예산은 있지만 조세 무리뉴 감독이 원하는 만큼은 지금은 안 된다. 하지만 지금 일단 분위기를 만들어주라. 이렇게 얘기되면 지금 조세 무리뉴도 놀고 있고 스코드 보고 지금 또 순위가 그렇게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내가 가서 올려놓을 수 있겠다라는 충분한 스쿼드가 나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동기부여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단하고 무리뉴하고의 이해관계가 지금 딱 맞아떨어졌다고 보여져요. 그런 상황에서 구단도 빨리 추스려 주세요. 지금 에릭센, 알더웰트 면담해서 으쌰으쌰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조금 팀이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은 일단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현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확실히 무리뉴를 데리고 올 때 토트넘이 원래 행보는 아니었다고 보여지는 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돈을 감독에게 주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트넘의 여태까지의 포체티노를 그렇게 잘 안 밀어준 씀씀이에 비하면 네. 이거는 파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아까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목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포체티노가 어쨌든 팀을 한 2계단 지금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사실은 토트넘은 이른바 유럽의 엘리트 클럽 가운데 하나예요. 정말 이제 토트넘이 그 전통적인 빅클럽들과 아주 지금 자체로 그냥 대등하냐라고 물었을 때는 약간 갸우뚱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지속적인 누적된 성적만으로 봤을 때는 유럽의 엘리트권 클럽이면은 틀림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클럽 자체에 이제 위상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은 무리뉴 같은 감독을 한번 파격으로 데려올 만도 하다라는 그 위치에 토트넘이 이르렀다고 저는 판단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몇 가지 좀 그 무리뉴 감독에게도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저는 무리뉴 감독이 일단 초반의 분위기는 좀 잡을 수 있다라는 데에도 동의해요. 최소한 얼마간은 반짝함이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이거는 뭐 다 영국 현지에서도 그런 칼럼들이 지금 뭐 무수히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지적하는 포인트 몇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물론 이런 식으로 이제 헤어지게 되기는 했지만 여태까지 그래도 토트넘 팬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토트넘 팬들은 여전히 포체티노를 사랑해요. 포체티노가 올 시즌 보여왔던 몇 가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포체티노와 팬들 사이에는 지금 교감이 이미 굳건히 있는 상태인데 글쎄요 무리뉴 감독이 팬도 많고 인기도 많은 감독이기는 해요. 여전히 국내에도 아마 무리뉴 감독 팬분들도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토트넘 팬들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뭔가 감성적 교감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가 하면은 저는 그거는 약간 좀 아닐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무리뉴 감독이 쭉 잘하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토트넘 팬들은 이제 우리는 무리뉴를 정말 전적으로 믿고 지지하고 사랑해 얘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가다가 약간이라도 삐걱대게 되면 토트넘 팬들은 포체티노와 나눴던 사랑만큼 무리뉴와는 교감이 좀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상황에서는 팬들의 비판도 상당히 좀 뜨겁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무리뉴 감독은 첼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가장 최근에 별로 좋지 않은 마무리를 했죠. 토트넘 그렇죠. 팬들도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는 토트넘 팬들이 지금 이번 그 선임에 대해서 이미 지금 존재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계속 잘 나가면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나가다가 다시 이제 삐걱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 팬들의 어떤 지지와 성원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장 의원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뭐 위르겐 클롭 같은 감독은 최절정기를 달리고 있고 펩 과르디올라 감독도 아직은 과르디올라의 유효 기간은 아직은 그래도 끝나지 않았어라고 모두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조세 무리뉴 감독은 조금 다르죠. 조세 무리뉴 감독은 이번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진짜 마지막 도전일 수 있어요. 네. 여기가 마지막 도전일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저는 무리뉴 감독이 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포르투 맡았을 때 포르투 맡아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네. 거함을 다 겸손하게. 무찌르고 이랬을 때 무리뉴 감독이 한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10분의 1, 20분의 1의 재정 규모로도 그들을 꺾었어. 그 이후에 그 포르투 선수들은 사실 다 빅리그, 빅클럽 가서 다 큰 선수들이 됐지만 그 순간에는 사실 그 정도의 네임밸류를 지닌 선수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토트넘은 물론 지금 뭐 케인 선수, 손흥민 선수, 에릭센 선수 비롯해서 이미 토트넘에도 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무리뉴가 여태까지 맡았던 뭐 레알 마드리드나 금전을 물쓰듯 했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팀에 비하면 그래도 토트넘은 아직도 좀 더 발전의 여지가 있는 선수들, 좀 젊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있는 팀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리뉴 감독이 정말 마지막 도전인데 이번만큼은 뭔가 여태까지의 좀 실패했던 부분들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오히려 포르투 시절의 마음가짐과 그때의 어떤 도전의식으로 좀 돌아가서 그렇게 후배 감독들과 이제 좀 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무리뉴 감독이 장 의원님 말씀대로 전술적 트렌드에서 후배 감독들보다 좀 못한 모습이 나오고 예를 들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무리뉴 감독이 한창 또 비판받았을 때 약간 무색무취한 축구가 됐었거든요. 원래 조세 무리뉴 감독은 커리어 초창기에는 점유율도 중시하고 아주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축구를 많이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또 첼시 같은 데서 보여준 축구는 정말 공수전환이 아주 빠른 현대적 트렌드에 또 아주 걸맞는 축구를 보여줬었고 여기에 전술적 주기와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또 학문적 접근으로부터 비롯된 아주 신선한 훈련 이론도 무리뉴로 인해서 또 유행을 탔었고 여러 가지 정말 축구에 남긴 것이 많은 감독인데 점점 오면 올수록 그 당시에 독특했던 아주 독창적이었던 무리뉴의 색깔이 빠지면서 오히려 지금은 약간은 이제 후배 감독들에 비해서 조금은 트렌드에 뒤지는 감독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실제로 들었었기 때문에 네. 과연 이 부분을 무리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무리뉴가 과연 안 좋았던 그 마무리의 실패의 교훈으로부터 선수들과도 사실은 조금 더 잘 지낼 수 있으면 저는 좋겠어요. 근데 무리뉴 감독이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인터뷰나 이런 데서 보면 나 옛날 일들로부터 교훈을 많이 얻었어. 이제는 조금 더 이제 너그럽고 부드러운 이제 나를 보게 될 거야. 뭐 좀 그런 비슷한 얘기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과연 무리뉴 감독이 실전 현장에 들어가서 그 예전에 자기가 교훈을 얻었다는 거를 진짜 실천을 할 건지 아니면 예전하고 똑같이 할 건지 똑같이 하게 됐을 때 토트넘 선수들은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러니까 뭐냐면 포체티노 감독이 올 시즌에는 좀 잘못하긴 했어도 포체티노 감독은 그래도 선수들과도 전체적으로는 타협적인 스타일의 감독이었는데 무리뉴 감독은 벌써 이제 그 영국 어떤 컬럼니스트가 쓴 단어를 보면 루슬리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무자비한, 잔혹한. 그러니까 무리뉴는 기본적으로 루슬리스 스타일인데 레비가 그런 거를 오히려 지금 토트넘에 원했다 뭐 이렇게 쓰는 칼럼도 있어요. 그런데 이 루슬리스를 갑자기 이제 토트넘 선수들이 받아들일 때는 과연 이제 이게 어떻게 또 작용을 할 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으쌰으쌰 시키고 좀 칭찬도 막 해주고 이런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리뉴는 무자비한 면이 있는 감독이에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때이르게 발현이 될 경우에는 장 의원님 말씀처럼 2년, 3년 후에 문제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당장 이 토트넘은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팀이죠. 왜 그러냐면 벌써 지금 포체티노 감독 휘하에서도 이미 말 안 듣는 선수들이 지금 곳곳에 지금 포진하고 점점 드레싱룸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팀이었는데 여기서 다짜고짜 예를 들어 무리뉴 감독이 또 그 잔혹한 스타일로 나가봐요.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다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파국으로 갈 여지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무리뉴 감독이 전술적인 부분 그리고 자기의 어떤 스타일적인
그런 부분들 이거를 과연 자기의 예전의 교훈들로부터 어떻게 이제 조절하고 조금씩 수정해서 토트넘에 맞게 임할 것인지 이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